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15척의 주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1위의 조선사 중국 선박공업에게 의뢰한 선박으로 한국을 누르고 세계 조선업 1위가 되었다는 중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최근 중국 선박공업그룹 자회사인 황푸엔청 조선소에 주문을 연기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2위 해운사가 향후 핵심 선박으로 선정한 100원조를 늦췄다는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 연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발주가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이 중국 기업에 소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15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0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선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건조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설계한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계획을 맺은 뒤 조선사가 도면을 제출하고 선사 요청에 따라 수정 및 검수를 받는 시기에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머스크가 아예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술이 확보될 때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스크는 이 메탄올선을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게 맡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에게 맡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이후 미래 선박연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둘 중 하나입니다. 올해 한국 조선사가 암모니아 선박을 수주할 때 중국 조선사는 전세계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을 싹쓸이 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암모니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길이가 짧아서 생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마진도 암모니아선이 메탄올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치 발주가 모두 끝났다며 역대 최고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메탄올선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초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며 기술력을 알렸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수주하며 최강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에게 집중 발주하는 이유는 도크가 꽉 찬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넣기 어려워서입니다. 결국 빨리 선박이 필요한 머스크 등 해운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메탄올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메탄올선을 싹쓸이해 경험을 쌓고 자신들이 앞으로 한국과 같이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사들이 암모니아선 대신 메탄올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바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선 주문을 한 선사에게 발주 연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할 때 무조건 한국 조선사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선박의 운영 안정성을 제일 중시하는 만큼 인도 시기가 늦더라도 한국 조선사에 메탄올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메탄올선 15척의 발주 연기가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 공사를 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큰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주는 1월에 지난해 고장으로 수출터미널 가동을 방해했던 중국 대형 LNG 운반선을 6개월간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이 LNG선은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멈춰섰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통해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래된 건조 경험으로 LNG선 등 한국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까지 수주한다고 자랑했지만 계속되는 낮은 품질로 인해 망신을 당하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카타르 에너지 2차 LNG 프로젝트에서 100억 달러에 웃도는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LPG선 시장에서도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계가 메탄올, LNG선 등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고객이 일본 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들도 일본 조선사를 두고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은 올해 8월간 한국 조선업계에 46억 달러 규모의 선박 33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현대 미포조선에 12척의 MR 탱커를 발주한 일본 니센카이우는 올해 들어서도 20척에 달하는 MR 탱커를 발주하며 현대 미포의 주요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그리스는 18%로 이두 국가가 전체 수주의 40%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고 글로벌 조선업에서 1위에 올라섰다고 큰소리치지만 대부분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저부가가치 선박들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선사들의 발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 선사가 발주한 선박이 무려 154척으로 23%를 차지했는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에게 물량이 밀려서 중국을 선택하는 해운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수주 또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5일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수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조선 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이사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4%가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동력 계통의 이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5년 인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냐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한국조선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현대중공업의 책임 보증 기간이 끝나고 선사가 돈을 아끼려고 유지보수를 중국에게 맡겨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염된 연료 사용에서 나타나는 엔진 고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 선박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량의 기둥이 엄청나게 튼튼한데 충돌하고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평형까지 유지했다며 정말 배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고 한국 조선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숭이 속임수가 아니냐. 출시 하루 만에 9만 대가 팔렸다는 샤오미 전기차의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내에서는 환불해달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복면신문 등 현지 매체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 운전자가 SU7 시승 운전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베이블루 색상의 SU7 차량이 코너를 돌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샤오미 측은 사고 원인을
고객의 운전 미숙 탓으로 돌렸지만 누가 봐도 운전 미숙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만우절 쇼가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지만 이것은 쇼가 아닌 진짜 충돌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9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는 SU7 차량이 연석에 부딪힌 뒤 휠이 찌그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3일에는 SU7 차량이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차량의 우측 헤드라이트와 범퍼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을 빼닮았다고 해서 샤이칸이란 별명이 붙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엄청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 전자업체 샤오미가 처음으로 선보인 전기차 SU7은 출시와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의 주문이 몰리면서 차량 인도까지는 길게는 7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미는 공식적으로 SU7 자동차 주문량이 하루 8만 대를 초과하고 보증금 수익이 1억 위안에 달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오리 바람이 지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취소 물결이 일었고 중국 종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동 주문한 소비자 200여 명이 7일 이내 보증금 5천 위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주문한 이후에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없게 잠궈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SU7의 사고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를 취소하려는 이들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취소하지 못하게 막아놓았기에 지금 보증금을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샤오미는 SU7을 발표하고서는 대륙의 기적이라 불리며 중국인들에게는 자랑으로 여겨졌습니다. 샤오미는 특히 애플과 비교되었는데 10년 동안 개발한 애플은 전기차를 포기했지만 샤오미는 3년 만에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 최고 스펙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았습니다. 최대 주행거리는 800km로 테슬라 모델 S보다 길고 10분 충전으로 390km 주행이 가능하며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샤오미 8 역시 탑재됐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기본 모델 4천만원으로 모델 3에 비해 500만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최상위 모델 맥스는 5,600만원으로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테슬라 모델 S의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SU7의 가격이 공개되자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공격적인 가격 책정이라고 평가하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샤오미 전기차 SU7을 구입한 중국인들은 앞다투어 영상을 올렸는데 한 중국인은 SU7 20분간 운전했는데 가장 독특한 운전 경험이었다며 거리에 나온 SU7을 우러러보는 중국인들의 반응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치 SU7을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스타 대접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로 수치라고 발음되는 샤오미의 전기차는 말 그대로 대륙의 자랑이 아니라 대륙의 수치, 대륙의 실수였습니다. 실제 4천만원 밖에 안 되는 SU7은 800km를 간다고 했지만 500km밖에 안 가고 제로백도 2초대라 했지만 4초가 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체 제어 장치도 없어 주행 중에 급제동을 걸면 물고기에 헤엄을 칠 때 꼬리가 흔들리는 피슈테일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4월 3일 일제히 배송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고 난 상황을 보면 조만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야 SU7의 실체를 알고 계약 취소율이 40%가 넘었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취소를 못해서 나온 수치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샤오미 전기차의 실체를 알고 이같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방, 표절, 봉제 조립 문화의 만연은 중국 기술 산업 전체에 비극이 될 것이다. 정말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환불해주세요. 이 마케팅 수법은 정말 대중을 속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걸 사냐? 당신은 정말 용감합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돈도 없는데 뭔데 보증금 환불도 안 되냐고. 절대로 샤오미를 사지 마세요. 자동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시나요? 젊은 층을 위한 첫 번째 자동차를 평가받고 있는데 샤오미의 일부 주변 디자인 외에 이 샤오미 자동차에 핵심 기술이 담겨 있는 걸까?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인 BBA, 캐딜락, 렉서스, 링컨 등 30만 유안에 이르지만 여전히 원시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 브랜드를 제쳐두고 새로운 파워 브랜드는 20만 유안이 넘지만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를 위협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샤오미의 SU7은 중국 전기차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실체를 드러내며 망작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집중 견제에도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8만 대 전기차를 수출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내수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로 값싸게 물건을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남이 1위 자동차 국가인 태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현대차가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인내에서 소형 전기차 에어 EV를 2,2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중국 체리 자동차는 전기 SUV 티고7을 3,200에서 4,100만원에 판매합니다. 반면 현재 생산하는 아이오닉5의 가격은 6,300에서 7,300만원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상륙도 우려했습니다. 유럽과 일본 시장에 아토스레와 돌핀 등 전략 차종을 수출하고 있는 비아디가 현재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중국차에 대한 인식은 최악인 것도 있지만, 이번 샤오미 전기차 사고 장면을 보고서 국내 시장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샤오미 전기차가 공개되자 끝내준다며 대단하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자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라고 하던데 진짜 폭발할 것 같다. 전기 자전거도 하루가 멀다 폭발하는데 뭔 핸폰 회사 따위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고 불안했다. 목숨을 걸 순 없지. 이제 알았나. 중국산은 그냥 걸으면 된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호구, 사치다.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일각에서는 샤오미 전기차 때문에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한국의 한 기업이 중국에서 잘 나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DLENC는 선박 기자재 중소기업 탱크탱크와 세계 최초로 거물력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이에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위치로 진압 장비를 이동시킨 뒤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빠르게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소화 약재로는 진압이 매우 까다로워 화재 진압에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소요됩니다. DLENC가 개발한 거물형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차 하부 천공 후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진압 장비는 강력한 수압을 통해 터빈을 돌려 드릴을 작동시키는데, 이 드릴은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수압만으로 2분 안에 차체 하부와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합니다. 4천만원짜리 세계 최고의 전기차를 3년 만에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샤오미는 중국 내에서 인기가 폭발했다고 했지만 정말로 폭발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분 만에 진화할 수 있는 한국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 영국의 유튜버가 중국인을 참교육시킨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국 유튜버가 과거 한국 여성과 찍은 영상이 크게 대비되면서 뒤늦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브랜든 카바나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피아니스트이자 피아노 교사로 정기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며 행인이나 친구들과 듀엣 형식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구독자 241만 명을 보유할 정도로 폭넓게 지지받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공공장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관광을 온 중국인들이 자신들이 중국에서는 영상 촬영과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찍으면 안 된다고 촬영을 제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에 브랜든 카바나는 누구 마음대로 촬영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여기는 영국이니 영국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남성은 고함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고, 중국인들은 경찰을 불러 그가 인종차별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이가 없는 것은 정작 한 중국 남성은 마음대로 현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영상에 나오기 싫으면 멀리 떨어져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졸지에 브랜든 카바나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리며 억울한 상황이 되었고, 브랜드는 중국인들과 충돌 이전 상황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브랜드는 죽이듯이 위협하던 중국인들이 먼저 브랜드를 보고 악수하고 접근하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남성은 피아노를 치고 브랜든과 중국 여성은 그 옆에서 어울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해 놓고서는 중국법으로 안 된다면서 촬영본을 지워달라고 우긴 것에 대해서 전세계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까지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 이 같은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공산주의 깃발을 뽑고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은 아마도 조국으로부터 해외 전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엄중한 전화입니다. 관광객으로 방문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누군가 하던 일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경찰이 이들 편에 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무서운 것들.
1. 중국 공산당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 그들의 조련사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영상을 종료하라고 요구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행복한 친구는 현재 고비 사막 어딘가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세상에 공개한 피아니스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랜든을 응원했는데 화가 난 브랜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브랜든은 중국에서 시진핑과 비슷하다고 금지된 곰드리프 인형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자신의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한 중국 여성과 곰드리프를 합성해서 피아노 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피아노 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영상이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이 영상은 각각 54만회, 75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개하지 말라는 강압에 오히려 130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브랜든은 이번 사건으로 공산당에 반대하며 자유주의를 소화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을 즐거워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재밌어요. 유머는 전체주의 정권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이다. 이것은 붉은 중국에 대한 적절한 외교입니다. 세계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박사님, 더 이상 중국의 호전성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이거 한 방울도 빠짐없이 짜내고 있군요. 하하. 동영상의 다양한 반전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을 이래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춤을 춥니다. 이것이 제가 최고의 영국 유머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했어 브랜든.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재능 있고 재밌습니다. 용감하고 매우 창의적입니다. 피아노맨은 다음 주중 영국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변하지 마세요. 가서 피아노맨이 공원을 흔들 거예요. 재밌는 것은 중국인들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폐쇄적인 사고를 비판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본토 출신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투쟁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스타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요즘 돈터치어 밈이 중국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아기 돼지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지어 중국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연설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고 권위주의적인 악마에게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워요 닥터 K. 그 사건을 보고 이제 팬이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고 중국 본토에서도 당신의 팬이 되고 싶어요.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저는 하와이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저는 당신을 지지하며 우리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브랜든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뼈저리게 느끼고 강렬하게 비판하며 홍콩과 대만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홍콩과 대만인들이 일제히 그에게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대만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이끌어주신 브랜든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만인이고 브랜든이 만든 모든 동영상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과 홍콩을 응원해주신 위대한 예술가 피아니스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은 중국인들이 브랜든을 정말 잘못 건드렸다고 했습니다. 졸지에 브랜든은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투사가 되었는데 이번 중국인들의 사건과 과거 브랜든이 한국의 한 여성과 피아노 치는 영상이 크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과거 브랜든의 채널에서 두 명의 한국 여성이 찾아와서 브랜든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한국 여성이 피아노 앞에 앉아 브랜든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스로 시작하며 이내 아리랑으로 연결되어 노래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브랜든은 이 영상의 제목을 한국 피아노 소녀와 놀라운 군계 듀엣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영국인들을 비롯해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합쳐져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둘 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름답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순간을 즐겨야 합니다. 멋진 연주를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 그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그처럼 나타나면 많은 젊은 여성들이 화를 내거나 피아노를 떠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 연주하면서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연주와 노래 실력도 정말 뛰어나고 강한 아가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속 연주하고 노래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공연을 정말 즐겼습니다. 한국의 아리랑과 함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름다웠어요. 이 영상이 올라가자 엄청난 반응이 터져나왔고 2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유명해지고 나서 영상에 나온 한국 여성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속 사람입니다. 영국 여행 갔을 때 우연히 피아노가 치고 싶어 치고 있는데 다가오셔서 정말요 공사장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유명한 유튜버셨네요. 영상 올라온 줄도 몰랐는데 4개월이 지나서야 지인이 저 맞냐며 알려줘서 알게 되었네요. 모두가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곡과 한국 전통 노래인 아리랑을 섞어 연주한 곡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연주 실력도 노래 실력도 아니지만 한 김에 우리나라 아리랑을 더욱더 알리고 싶어 꿋꿋이 한국말로 불렀어요. 좋은 댓글들이 더 많이 보여서 더 기분 좋고 감사하네요. 이번에 중국 여성은 전 세계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각인되었지만 이 한국 여성은 한국의 아리랑을 알리며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해의 네티즌은 이 영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류에 희망을 주는 영상이군요. 이상 쓸멍이었습니다.